고은쌤과 함께하는 역사는 쉽다. 무신정권의 성립과 농민, 천민의 봉기.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고려의 4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문벌귀족 사회가 어떠한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빵빵 터졌었는지를 봤어요. 오늘은 이제 그 사회를 뒤집습니다. 그래서 무신들이 권력을 잡은 내용, 그리고 농민과 천민들이 봉기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예요. 오늘의 학습 목표 확인하죠. 무신정변 배경과 무신정권 관련 기구를 설명할 수 있고요. 농민, 천민 봉기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교과서 128페이지 펴놓으면 되고요. 선생님이랑 오늘은 4페이지 같이 나눠볼 거예요. 그리고 학습지는 지난 시간에 17쪽 2번까지 했으니까요. 오늘은 그 뒷부분부터 18페이지까지 쭉 가보도록 합시다. 뜬금없는 것 같지만 뜬금없지 않은 질문. 서인은 문신일까? 무신일까? 강감찬은 문신일까? 무신일까? 여기서 우리 친구들 혹시 구별이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얘기해 줄게요. 문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전에 과거제에서 글 잘 쓰고 잘 이해한 사람들 뽑는 게 바로 문과였죠. 그 문과를 통해서 관직에 나간 사람들이 바로 문신이에요. 반대로 무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 쉽게 이해하려면 장군을 기억하면 돼요. 즉 무예예, 되게 잘 싸워, 활도 잘 쏴, 그리고 검술도 아주 훌륭해. 이런 사람들이 무신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서희랑 강감찬은 어떨 것 같아요? 무신? 땡! 둘 다 문신이었습니다. 선생님 장군이잖아요. 강감찬 장군. 우린 장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군대를 이끄는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문신이에요. 이상하지? 이걸 참아 마라. 이것은 무신들의 속마음이에요. 왜 그런가 보자.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하급군인, 장군, 문신 이렇게 있는데 층계로 나눠져 있죠. 가장 높은 곳에 누가 있어요? 문신이 있죠. 문신의 말풍선을 볼까요? 아싸! 제주는 곰이 부리고 승진은 내가 한다! 하고 있죠. 똑같은 지위처럼 보이더라도 문신이 월등히 더 귀한 대접을 받고 있고 더 높은 관직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회 안에서 고려 사회에는 이러한 무신들을 차별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여요. 이렇게. 지금 김돈중이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왕을 지키는 부대의 가장 최고 장군이었던 정중부라는 사람의 수염을 태우고 있어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 더 낮은 계급에 있던 문신인 할례라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이소웅이란 사람의 뺨을 찰싹 때리고 있어. 그러더니 과거 시험에서는 다른 거 다 있는데 무신들을 뽑는 뭐가 없어요? 그래, 무과가 없어. 고려 사회에서 무신들이 받았던 차별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이들에 비해 지위가 낮았습니다. 그래요. 무신은 문신에 비해서 지위가 낮았고요. 두 번째, 과거에 무과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료를 제대로 주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 그런 상황에서 문신들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신들이 굉장히 화가 났겠죠. 참다가 그 차별에 반대하다가 빵! 불만이 터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바로 문벌귀족의 사회를 뒤집어 엎고
무신들이 정권 꼭대기를 차지하는 정치적 변혁을 이룬 무신정변이죠. 무신정변은 1170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고려사회를 긴 막대기로 봤을 때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기준이 바로 이 무신정변이 되거든요. 무신정변의 배경을 봅시다. 당시 왕이었던 의종이 국가 일을 돌보지 않았대요. 노는 걸 더 좋아했나 봐. 이 일에 대해서 의종이 나란히 이런 국가 일을 하는 것보다 예술적인 그런 기질이 더 강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당시 문벌귀족들의 힘이 너무나 셌기 때문에 일부러 정치를 멀리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런 가운데 이제 주변에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신하들을 데리고 자주 행차를 해요. 그때 문인들은 왕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시를 짓기도 하면서 아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죠. 반대로 무신들은 그들을 호의 지킵니다. 그리고 굶주리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런 가운데 보현원이라고 하는 왕의 별장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가던 중에 수바키를 시켜요. 수바키는 우리 오른쪽 그림을 봅시다. 약간 씨름이랑 비슷하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전통 무예예요. 이거를 시킬 때 이제 당시 무신들 가운데서 대장군, 높아요. 굉장히 최고 높은 곳에 있던 이소홍이란 사람이 젊은 무신과 경기를 하는데 당연히 힘이 딸리겠지. 그러다 지쳐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 이소홍보다 더 낮은 계급에 있던 문신 할례가 이소홍의 뺨을 때려. 그래서 섬돌, 즉 계단 아래로 막 굴러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행위에 대해서 혼을 내야 될 텐데 오히려 왕과 신하가 손뼉을 치면서 그 장면을 비웃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 그래서 참고 참다가 이 보현원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주로 이때 인물이 누가 되냐면 정중부 이의방 이고 같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문신을 제거를 해요. 그리고 당시 왕이었던 의종을 폐위시키고요. 의종의 동생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게 명종이에요. 이때부터 왕은 다 허수아비야. 정치는 누가 해요? 그치. 정권을 잡고 있는 무신이 바로 정치를 이어나가는 무신 정권기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지금 이 표를 보면 당시에 무신 정권기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어요. 무신 정권기는 1170년부터 1270년까지 약 100년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이의방부터 이의민까지 시기는 초기예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봐봐요. 지금 분홍 색깔은 정권을 빼앗아서 올라간 시기들이에요. 서로 죽고 죽이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하지. 우리 여기서 이의민이라는 사람을 잠깐 주목해 봅시다. 왜냐하면 그의 출신 성분이 굉장히 독특해요. 아빠는 소금장수, 엄마는 절의 여종이에요. 즉 노비라는 거죠. 그런데 이의민이 무예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승진을 해.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경대승이 죽었을 때는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오릅니다. 이의민의 모습은 고려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무신 정변이 일어나서 정권을 잡은 무신들은 이전에 문신들이 썼던 기구를 쓸 수가 없어. 존심이 있지. 어떻게 그걸 써요? 그래서 우선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이 이제까지 계속 회의기구로 썼던 중방을 이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일들을 먼저 처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최씨의 이러한 정권기로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는 안정기가 되게 돼요. 그러면서 많은 기구를 만들죠. 선생님이랑 4가지 기구 먼저 확인합니다. 도방, 교정도감, 삼별초, 정방이에요. 먼저
누가 만들었는지 보자. 도방은 경대승이고요. 교정도감 세 글자야. 최씨야. 그치. 최충원. 삼별초 정방 똑같은 사람이지롱. 최충원 다음에 집권한 누구? 최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과서 참고하면서 우리 이 기구의 역할을 얘기를 해봅시다. 먼저 도방이에요. 도방은 사병 집단이었습니다. 경대승이 자기가 정권을 빼앗아서 올라가긴 했는데 너무 신변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병 집단을 만들어. 나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최충원은 교정도감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곳이고요. 무신들이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 최고 정치 기구로 사용이 되는 곳입니다. 그 다음 삼별조 가죠. 삼별조는 우리 친구들 들어본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도 얘기할 거거든요. 삼별조는 정권을 보호하고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잘 이해 안 간다고요? 그럼 우리 친구들 교과서 지금 날개 부분을 봐보세요. 그러면 거기 좌우별초 그리고 신의군 얘기가 나와요. 선생님이랑 봐보자. 선생님이 엄마 교과서가 덮였어. 나에게 교과서를 필 기회. 오케이. 129페이지죠? 이제 최우가 도둑을 잡기 위해 좌별초와 우별초를 만듭니다. 그리고 몽골에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한 군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신의군. 이들을 합쳐서 만들었는데 선생님 몽골? 예. 이제 우리 거란, 여진, 그 다음으로 고려를 괴롭히는 주변 나라가 이제 몽골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몽골 얘기 나눌 거거든요. 자, 삼별조 확인됐죠? 그럼 이번엔 마지막 정방입니다. 하나 남았으니까, 그치? 인사행정을 담당한 곳이에요. 관리를 선출하고 임명하죠. 인사행정,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자네, 이곳에 앉아서 어떤 일을 수행하게, 자네는 저곳에 앉아서 저런 일을 수행하게, 이런 거예요. 이해되죠? 오케이. 자, 이런 가운데 그럼 이때 질문이 하나 생기죠. 선생님, 이때 문신은 뭐 없었어요? 얘네는 아무것도 못했겠네요. 아니요. 궁금증 해결해보자. 무신 정권기에 문인들도 성장을 했어요. 최우가 문인을 우대하고 관직에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겠죠. 문신들이 싫어서 그들이 차별을 하는 행위를 반대하면서 이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무신들이긴 하지만 필요해. 문인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우가 이들을 우대하게 되고요. 많이 그 밑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죠. 그래서 이들을 세 팀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대로 최우가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브레인으로 삼습니다. 그들이 머문 곳을 서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때 이렇게 성장하는 문인들은 나중에 고려 말에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나오게 되는 사대부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대부 모르겠다고?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지배층 변화 한 번 더 설명해 줄 거예요. 이해되죠? 이런 가운데 농민과 천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는 선생님이랑 배경을 나눠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당시 중앙정치는 굉장히 혼란했어요. 우리 무신 정권 초반에는 굉장히 서로 죽고 죽이면서 계속 지배자가 바뀌죠. 이러한 중앙의 혼란은 당연히 지방 통제력 약화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에 대한 수탈도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탈에 대한 모습을 조금 더 들여볼까요? 들여다보면 무신 집권자들의 농장 확대가 문제가 돼요. 우리 지금은 부의 기준이 뭘까라고 얘기를 할 때 지식의 부자, 마음의 부자,
경제적 부자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부라는 걸 얘기를 할 때 땅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 이런 땅의 크기가 부의 기준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무신들은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 전에 몬벌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의 땅을 확대하고 확대하고 확대합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토지가 확대된다라는 건 누군가의 토지는 그렇지 줄어들고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과도한 세금 징수까지 이뤄지게 됩니다. 특히 행정구역인 이 세 곳에서는 매우 심했어요. 여기 들어갈 말 잘 모르겠지. 그러면 지금 교과서 120페이지를 펴보세요. 120페이지. 선생님이 예전에 이곳은 다음에 다룰 겁니다 라고 했던 페이지예요. 자, 같이 보자. 지금 지방행정조직의 정비 부분을 보세요. 그럼 거기 세 번째 줄에 굵은 글씨로 오도, 양계, 경기 나오죠? 거기서 지금 5줄 정도 내려가면 초록색깔 십자가가 나와요. 그리고 3개의 명칭이 있죠. 그래, 특수행정구역 어디라고요? 향, 부고, 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특별해, 아주 좋은 곳이야. 그런 게 아니라 차별받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특히 이 소라는 곳은 수공업, 뭔가 물건을 만드는 소금을 만든다던가 철을 만든다던가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더 불만이 많았겠죠. 자, 다시 배경으로 돌아오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당시 신분 질서의 동요가 그 모습이 보이는데 천민 출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의 집권자로 올라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치? 엄마가 절의 노비였던 이의민. 이 모습은 사람들한테 엄청 파격적인 사건으로 와닿았을 거예요. 무신정변 자체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어떻게 노비 출신 천민이 집권자가 돼? 그렇다면 나도 라는 그러한 어떠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됐겠죠. 그래서 곳곳에서 봉기가 일어나는데요. 주황 색깔 동그라미는 주요 봉기지고요. 파란 색깔 동그라미도 또 봉기가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던 거죠. 이 중에서 선생님이랑 망이 망소이를 좀 집중해 봅시다. 이곳은 특수행정구역인 힌트, 수공업. 그치? 소에서 일어난 봉기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오른쪽 보세요. 만적 나오죠. 이 사람은 최씨 정권을 열었던 첫 번째 사람의 노비였어요. 그렇지. 최충원의 노비였고요. 신분 해방 목적으로 봉기를 일으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추고 131페이지 탐구 부분의 자료 1, 2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망이망소이와 만적의 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읽어봤지? 자, 믿으면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부흥을 내세운 운동도 일어나요. 바로 고구려는 최강수, 백제는 이연년, 신라는 김삼이, 효심이었죠. 딱딱 위치로도 고구려 백제 신라 그려지죠? 오케이. 그러면 오늘 내용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무신에 대한 차별이 고려 사회에서 어떠했는지를 살펴봤어요. 이러한 무신에 대한 차별로 결국 참다가 1170년에 무신들이 정치적 변혁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죠. 그래서 왕은 허수아비로 놔두고 자신들이 이제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기구도 만들었죠. 이런 가운데 무신들이 정권을 잡은 그 시기에 사람들은 많은 봉기를 일으킵니다. 신분해방 운동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무거운 세금에 대한 반대하면서 봉기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부흥 운동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무신들이 정치를 잡고 있던 시기에 대외적으로 여진, 금나라에 이어서 고려에 쳐들어오는 몽골, 즉 원나라와의 관계를 얘기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우리 친구들 이제 학습지 빈칸 한 번 더 확인하고 교과서 4페이지예요. 꼼꼼하게 읽고 체크합시다. 지금 읽으면 기억력이 10배 아니면 100배 되지만 지금 읽지 않으면 나중에 읽을 때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바로 지금이 읽을 타이밍. 노력하는 그대들 멋져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역사는 쉽다.